제가 그걸 산 건데 그렇게 자신감 졌는데 좀 부자 몸조심 하시는 건지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저는 되게 민망했어요. 엉뚱하기도 하고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그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상대를 공격하시려면 팩트에 의해서 해야지 상대의 주장을 왜곡한 다음에 공격하는 것은 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 예. 이 얘기 저희가 준비한 3위와 7위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예비 경선 토론. 꽤 관심은 끌었지만 내부 파열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이재명 견제가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제 배우 김부선 씨 관련 질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바지를 내릴까요? 라고 하면서 논란을 불렀던 이 지사인데 어제 3차 토론도 협공을 당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링에 올라오지는 않고 그냥 라카룸에서 기합 소리만 요란하고요. 이재명 후보님은 그전에는 그렇게 자신감 놓쳤는데 지금 부자 몸조심 하시는 건지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니냐. 우리 그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게 조세 저항을 그걸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4만 원 정도가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4만 원 정도라면 정말 빚줄 개살구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상하게 윤석열 전 총장께는 좀 관대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제 이 바지 발언 판문에 의해서 빚 좋은 개살구다, 김 빠진 사이다다, 왜 윤 전 총장에게만 관대하냐, 김근식 교수님, 이런 협공이 어제 꽤 이어졌습니다. 이게 볼수록 좀 이제 관전 포인트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또 이재명 지사가 워낙 지금 앞서가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격하는 여당 후보들 중에서는 앞서가는 1위 후보들을 일단 거세게 공격하고 또 1위 후보의 실수나 또 1위 후보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지금 벌써 이 정세균 후보하고 이광주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단일화라는 또 새로운 어떤 이 마지막 막판 뒤집기를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토론의 남은 기간 동안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거센 이 토론 논박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좀 재밌게 느꼈던 제 느낌은, 인상은 뭐였냐면 꼭 4년 전에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1위로 앞서갔던 문재인 후보를 거세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사실 현직 기초단체장이 성남시장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뛰면서 굉장히 눈에 띄게 활약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정치인 이재명이 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돼서 지금은 민주당의 가장 앞서가는 유력한 대선 주자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우뚝 서 있고 거기에 또 거칠게 나머지 후보들이 이제 몰아붙이는 형국이고 저는 특히 박용진 후보가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논쟁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애저드 같지 않느냐, 왜 이렇게 방어무드냐, 사이다가 김 빠졌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야, 이 박용진 후보도 만만치 않게 4년 전에 이재명을 떠올리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아무튼 볼수록 재밌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미영 의원님, 근데 이낙연 후보가 한번 공격 포인트로 삼았던 게 왜 이재명 지사는 윤 전 총장에게 관대하냐. 이 지사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 양강 구도를 해서 그렇게 좀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해야 하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게 관대한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돼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 굳이 지금 2등, 3등, 4등, 5등하고 그 자체적으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선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선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본선을 생각했을 때 굳이 여기서 윤석열 그 전 총장에 대해서 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건 조금 이제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 좀 보는 건데요. 그 지난번에 정세균 전 총리가 사실은 그 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사실 이재명 지사가 좀 실수를 저는 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잽을 날리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 자꾸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본인의 가족 문제. 그러니까 지금 X파일이라는 단어가 아하. 지금 유독 두 분 1, 2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윤석열 X파일, 그 다음에 이재명 X파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겹쳐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대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슬쩍 잽을 날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미경 의원님 말씀은 이재명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신랄하게 공격하면 본인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면 할수록 비교적 네. 관대하게 지금 윤 전 총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는 이렇게 잽을 날려주는 거죠. 그러면 또 혹시라도 이재명 지사가 실수로 지난번과 같은 그 바지 발언과 같은 또 다른 형식의 그 답변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하신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개인적인 해석을 좀 네. 하시는군요. 네. 특히 박용진 후보가요. 이재명 저격수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이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시 진짜 내가 그랬었나 이렇게 제가 출력을 해봤거든요. 현재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제가 문재인 정부가 뭐 낭비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린 일은 없고요. 상대를 공격하시려면 팩트에 의해서 해야지 상대의 주장을 왜곡한 다음에 그 왜곡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여쭤본 건 짜장면 어떻게 만드실 건지를 물어봤지 짬뽕 싫으냐 좋으냐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25조 허투루 쓰고 있다고 계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미진학자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공약하셨죠. 그거 공약 아니고요. 한국 정부가 그걸 쓴 건데. 김재욱 교수님 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1위 후보를 공격하면서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무엇이건 나오기만 하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다른 후보들의 전략적인 어떤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저 내용 같은 경우도 핵심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학 미진학자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공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냥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뭐든 나오면 근데 또 역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 즐거운 동네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 1위니까 저렇게 예를 들면 다른 후보들이 공격을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 누리라고 하는 것이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 연대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막판에 결선 투표를 통해서 역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제는 서로가 예를 들면 연대 고리들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정도 공격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엄청나다? 과거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정동영 후보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 간의 격렬한 싸움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이 정도의 논쟁은 제가 논쟁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하지만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 워낙 한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1대7의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보면 내부가 분열 때문에 갈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요. 2007년도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그 당시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많은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 이재명 연대 수준까지 가는 거지 과거처럼 돌이킬 수 없는 분열 수준까지 갈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수준은 되게 좋은 것 같다. 재미는 있다. 지금 야당에 비해서 재밌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재미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해야 되지만 이걸 넘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이다 마개를 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예를 들면 조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럼 더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갔을 때 발생할 문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픈 상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아마 이 경선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아마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도원 의원님 전반적인 판세 말고 싸움 이 얘기 말고 이 말이요. 대학에 안 간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 원 주자 공약하셨죠? 그랬더니 공약 아니고요. 그럼 뭐가 공약인 건지 이건 박용진 후보의 지적이 맞는 겁니까? 지금 그 박용진 후보가 좀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서서 무슨 그 도덕성이나 이제 사생활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그 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이미 많이 제기됐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공약이라기보다는 이미 상당 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청년수당 줬고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금을 청년과 그 도민들에게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그래서 기본 소득뿐만이 아닙니다. 기본 대출도 있었고 기본 주택 공약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기본 시리즈가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유승민 그 국민의힘 뭐 전 의원과의 그 어떤 논쟁에서 특히 윤희숙 의원과의 논쟁에서 조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데 당내에서도 지금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가 기본소득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방어한 게 아니라 공약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그 이 기본 정책 시리즈를 믿었던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은 그러면 이 정책은 뭔 거지? 그러면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됐는데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현실성이 1년에 50조, 25조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런 현실성 있는 비판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인다면 최문순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아예 여기서 접는 것도 방법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정책적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잠깐 문제가 됐습니다만 예. 어떤 그 국가관이라고 할까요? 그 점령군 논쟁에서 말은 맞지만 그 맥락에서 나오는 어떤 역사관, 세계관, 예. 대한민국을 보는 눈 이 문제는 이제 경선이 지나고 본선이 되면 좀 부각이 되겠죠. 또 한 명의 인물.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1, 2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감싸서요. 이른바 재미연대, 이재명 추미애 연대가 결성되는 거 아니냐 말을 나왔었는데 어젠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단일화죠. 그 과정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제 저는 되게 민망했어요. 갑자기 바지를 내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좀 놀랍기도 하고요. 엉뚱하기도 하고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요? 하도 답답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일을 우리 그 해서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유감스럽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태도처럼 여태까지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듬뿍 들여놓고 또 자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표 공약이 아닌 것처럼 성장 우선이다 하면은 기본소득 제도를 제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일공약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근식 교수님 보셨을 때요. 추미애 전 장관이 저 부분에서 이 지사를 공격한 겁니까? 아니면 사과를 하는 멍석을 좀 깔아준 겁니까? 공격한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그 바지 발언에 대해서는 누구랑 연대를 하든 누가 뭐 지원을 하든 것과 상관없이 누가 봐도 과한 단어이고 민망한 발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추미애 장관이 아무리 속으로 이재명 지사를 돕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바지 발언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서 비판적 입장을 가진 거고 저는 그래서 재미연대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다 공격하는데 추미애 장관만 지원 사격을 하고 엄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근본적으로 끝까지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내에 지금 비문의 대표주자로서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친문의 지금 핵심 코어 그룹은 아직도 지금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연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에게 쏠리고 있는 지지라는 것은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네. 검찰 개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친문의 열성 지지층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뭐 최근에 후원금도 모아주게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비문의 대표주자로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친문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열성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연대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결합이 화학적으로 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두 분이 끝까지 같이 가서 연대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높지 않다.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은 독자적인 행보를 할 것이고 이재명 지사도 결국 끝까지 혼자 완주를 해서 1등을 한 뒤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누구랑 같이 선대위를 꾸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두 분이 이른바 재미연대가 끝까지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저 멍석 깔아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무엇보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 측에서는 저게 무슨 비판한 거야? 도와준 거지?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대답을 잘못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바지 벗겠다. 이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기자들 앞에 나와서 어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추미애 후보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적절하게 사과도 하고 해명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여당 내에서 나오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안희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안희정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와 맞서서 이제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안희정 후보도 어려워지고 안희정 후보를 도왔던 분 중에 뭐 지금 괜찮은 분도 있지만 좀 어려워진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1%라도 좀 앞서가는 그 후보들하고 연대하는 게 옳은 길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추미애 후보가 아마 끝까지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재명과 추미애의 관계는 노무현과 정동영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과는 별개로 추미애 후보도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 뭐 서울시장에 나가든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경선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은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 공격한 거다. 아니다. 정미경 의원 아주 짧게 마이크에 들렸어요. 정미경 의원은 이도훈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일단 저거는 사과하려고 기회를 준 거다. 이재명 지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후보 간 설전도 있었는데요. 이색적인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성격 유형 검사 MBTI 결과도 공개가 됐는데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ENFJ 정의로운 사회활동가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유형의 사람 오바마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ESFJ가 나왔습니다. 열정적인 외교관 이런 게 나왔는데 주변에서 다 뜻밖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추미애 후보님은 가입표를 들으셨습니다.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온 국민이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굳이 뭐 기계 물어볼 이유는 없다. 저도 그 양승조 후보님과 같은 ESTJ형인데 엄격한 관리자형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저를 엄격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섬세하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사회활동하기 적합하지 않은 유형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짐작컨대는 아마 I로 시작하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좀 화제 장면 잠깐 보고 왔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논객 중에 하나인 진중권 전 교수는 이재명 바지 붙잡지 말고 진도 좀 나가자. 여배우 스캔들은 끝난 얘기다. 사생활 들춘 검증은 올바른가?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가 이렇게 과도하게 사생활을 들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정 의원님도 생각이 같으십니까? 아니요. 이게 그 관전하시는 분들의 이 관전평이 있어요. 근데 무대 위에 이제 올라가신 후보들의 이제 또 이야기하고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전당대회에 나가서 이제 여러 후보들하고 토론회를 하고 이렇게 해보면은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 그 경선 토론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1등 하는 후보가 공격을 받는 거는 그 1등의 숙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1등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을지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여러 가지 그 방어책도 연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진중권 교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냥 여기도 그냥 공격하고 저기도 공격하고 막 지금 그냥 관전평을 막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규칙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규칙은 그거죠. 여기도 공격하고 저기도 공격하고 이런 규칙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생활 들춘 검증이 올바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그럼 공격하지 않을 거냐 여당이. 그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는 뭐라고 얘기할 건가? 이런 질문을 사실 하게 돼요, 마음속으로. 정치는 현실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건 진중권 교수의 생각인 거고. 알겠습니다. 이 후보들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이겨야 되니까 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그 추미애 전 장관 아까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짧게 약간 부연을 하면 왜 멍석 깔아주는 거냐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후보가 돼서 하다 보면은요. 네. 도와줄 때 저렇게 해요. 추미애 장관처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고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거는 그 연대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연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연대하고 싶다는 표현을 자꾸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진중권 교수 입장에서는 정책 지향적으로 좀 가자 이런 식의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이게 사생활로 바지를 붙잡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지 발언은 이재명 지사가 했던 말이고 그렇죠.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2010년에 이재명 지사가 처음 이제 공직에 성남시장이 되는데
저 사생활 이른바 스캔들은 2007년 8년 그러니까 공직에 오르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뭐 그때 공직에 오르기 전에 한 2, 3년 전에 유부남이 바람핀 것에 대해서 누가 붙잡고 뭐 그까지 물어보겠습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면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것도 거짓말을 지금 십수년 동안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 여배우는 지금 허언증 환자를 몰리면서 지금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자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의 실체적 논란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재명 기사는 법적으로 끝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또 바지바람까지 하면서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이게 단순히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정말 한때 뭐 잘못으로 뭐 사생활한 거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드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5천만의 이 지도자라고 하는 대통령에 나선 사람이 거짓말을 저렇게 일관되게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상대가 있는 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압적이고 신경질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지도자 덕목상 끝까지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김 빠진 사이다라든지 빛 좋은 게살구 인용해서 제목을 달아봤었는데 오늘도 또 역시 바지 얘기가 바지 발언이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